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자산입니다.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하실 거고요. 자, 얘는 내가 가지고 있긴 한데 어떤 느낌이냐?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류를 보시면 건물, 토지,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내가 이 기계장치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차량 운반구를 가지고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비품, 컴퓨터, 에어컨인데 우리 회계팀 직원들 시원하게 편하게 일을 해야 되니까 자, 좋은 거 사줬을 때 비품,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포인트 가져가셔야 될 거는요. 내가 만약에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자산으로 보셔야 돼요. 유형자산 아닙니다. 내가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누가 나한테 이거 가지고 있으면 땅값 많이 오를 거예요 라고 해서 내가 샀다 라고 한다면 투자자산으로 분류할 거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또 두 번째 포인트.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아요. 감가상각이 뭔데요?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배울 거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앞에 가서 다시 찾아봐야 할 일이 분명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쁜 색 형광펜 준비하셔서 짝짝 밑줄 그으셔야겠죠?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에 밑줄 짝 긋고 감가상각하지 않는다에 밑줄 짝 그어주세요. 그리고 별표 쳐주셔야 됩니다. 자, 이론 문제 출제됩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은 이라고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도 취득 원가를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본 거죠? 재고자산 할 때 보지 않으셨나요? 취득 원가는요. 유형자산의 매입 가격에 부대비용, 내가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부대비용으로 처리하죠. 자, 뭐 빼주나요? 매입 할인 빼줍니다. 내가 살 때 할인받은 거. 자,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듣는 분 중에서는 수강생분 중에서는 이제 취업을 목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반면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직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분명 차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차를 살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매하시는 분이 현금으로 하면 조금 더 할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라고 해요. 자, 그럼 제가 1,000만 원짜리 차를 사면서 현금을 주고 100만 원 할인을 받는다면 그게 뭐가 되나요? 100만 원이 매입 할인이 돼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취득 원가로 잡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뺀 900만 원을 취득 원가로 잡게 될 거고요. 차량 구입하시면 뭐 내죠? 우리 세금 내요. 취득록세 낼 거고 나라에 냅니다. 자, 그리고 번호판 달려고 한다면 번호판 그것에 관련된 비용도 지불해야 돼요. 어떤 거? 부대 비용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900만 원에 플러스 들어가는 비용 다 더해 주시면 그 차량의 취득 가액이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처리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사용할 건물.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분류를 뭐라고 해야 된다?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 5,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대금 어떻게 했나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하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갔죠, 현금. 그래서 대변의 현금입니다. 자, 그 대신 뭐가 생겼죠? 건물이 생겼어요. 그래서 차변의 건물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건물은 유형자산이잖아요.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얘는 자산인데 감소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회계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사용할 승용차를
3,000원에 3,000원이면 저도 사고 싶네요.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여러분 이 문제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 이제 헷갈려 하실 거예요. 처음에 저한테 이제 생긴 건 뭐예요? 승용차에 대한 개정 과목 차량 운반구입니다.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할 수 있었어요. 네, 맞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겠지만 혹시 대변의 이 분계를 미지급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회계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앞에서는 외상매입금이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제 문제 풀 거니까 여러분들 왜 외상매입금이 아닌지를 알고 가시면 다음에 실수하지 않으시겠죠? 자, 다음 달에 지급을 하기로 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외상매입금이야. 돈을 안 줬으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 문제는 미지급금이에요 라고 설명을 드려요. 왜요?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때 우리가 외상매입금으로 한 거는요. 재고자산이에요. 상품을 사왔어요. 상거래에서 발생한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상거래인가요? 상품 사온 건가요? 아니거든요. 승용차는 유형자산이거든요. 돈 아직 안 주면 뭐다? 미지급금. 상거래 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내가 아직 돈을 주지 않았어요.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에 미지급금이고요. 자, 얘 부채입니다, 여러분. 부채예요. 그래서 부채가 대변해 왔기 때문에 증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차량 운반구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왜 별표 쳐드렸다고요? 미지급금으로 꼭 회계 처리하셔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쳐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별표 치실 거예요. 별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형자산을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하고 잘 쓰고 있는데 뭔가 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우리가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를 할 건지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를 할 건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해라,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해라 이런 명시가 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설명. 유형자산 취득 후 자산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 처리할 겁니다. 자본적 지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산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다. 예를 들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자본적 지출의 느낌은 지출된 비용이 좀 크고 내가 어떤 것을 고침으로써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가치가 높아지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너무 좋지 않겠어요? 건물이 10층이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편해지고 그 건물의 가치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뭐라고 써있나요?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건물이에요. 차량을 내가 수리를 했는데 차량을 수리를 함으로써 내가 이 차량의 가치가 더 좋아졌어. 더 빨라졌어. 뭔가 내가 지금 팔 때 더 돈을 많이 받게 됐어. 이런 식으로 가치가 내용 연수가 증가했다면 차량 운반구로 여러분들 회계 처리를 하실 거예요. 자, 반면에 수익적 지출은 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산 유지를 위한 지출, 단기 수선비로 회계 처리할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유리창 교체. 수선비는요, 여러분들 컴퓨터 수리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보통 수익적 지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고장나서 오늘 고장나면 오늘 하고 또 내일 고장나면 또 내일 고치고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유리창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유리창 교체 같은 거 왜 예를 들었냐면 여기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초등학생들이 공을 던져가지고 유리창이 깨졌어요. 유리창 교체할 겁니다. 그쵸? 근데 내일 또 출근했는데 애들이 또 공을 던져서 또 유리창을 또 갈아야 돼요. 그럼 또 갈겠죠? 유리창 하나 바뀐다고 해서 이 건물 자체의 가치가 증가되거나 내용 연수가 증가되진 않아요. 그쵸, 여러분?
어떤 건물의 유리창이 너무 예뻐서 막 그 건물을 막 내가 1억을 더 주고 사고 싶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 안 드시잖아요. 유지만, 그런 유지를 위한 지출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기 수선비로 처리를 할 거고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면 무조건 계정 과목 수선비예요. 무조건 계정 과목 뭐다? 수선비다. 자, 영향 볼게요. 자, 얘는 자산에 우리가 포함할 거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은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자산에 들어가죠. 보통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유형자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유형자산에 해당할 겁니다. 자, 대신 이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로 회계 처리할 거기 때문에 비용이죠.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된다는 거.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대금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런 문장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엘리베이터? 그러면 이게 자본적 지출인 걸 아셔야 되고요. 엘리베이터에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고 건물에 동그라미 칠 거예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나갔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나올 거고요. 자본적 지출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고쳤는지, 수선했는지, 추가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뭐예요? 건물이에요. 자, 건물로 여러분들이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계정 과목 없어요, 여러분. 건물로 하시면 되고요. 유형자산이잖아요. 자산의 증가가 되겠네요. 현금이죠. 자산의 감소입니다. 자, 두 번째 분개 보도록 할게요. 건물의 유리창을 교체하고 대금 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라고 하네요. 자, 유리창을 교체했대요. 유리창 매번 매일매일 교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의 현금이고요. 이번엔 유리창 교체한 거 수선비 무조건,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예요. 만약 이 문장 안 보고 내가 시험을 보러 갔는데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무조건 뭐다? 차변의 수선비다. 대변도 아니에요. 차변의 수선비다. 수선비 500원입니다. 자, 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비용 발생이고요.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 감소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엔 유형자산 매각입니다. 자, 매각은 어떤 느낌인가요? 가지고 있던 거 팔았다. 이게 매각이죠. 보유 중인 유형자산을 매각할 때 하는 회계 처리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손익계산서 항목인 영업의 손익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야겠죠. 기본 구조식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구조식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건데요. 저는 수학을 너무 싫어해요. 저도 싫어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수학 아니에요. 막 미적하고 분수 나오고 그런 수학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이 나와 있는데 너무 어렵죠. 처분가액은요. 제가 실제로 이걸 팔면서 여러분들한테 팔 거예요. 제가 자동차가 있어요. 예쁜 모닝이고요. 별명도 붙였어요. 몽블리라고. 네, 너무 귀엽죠? 자, 몽블리와 함께한 지 3년이 됐는데 제가 몽블리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너무 슬프겠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 안전을 위해서 조금 만약에 팔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처분을 할 건데 여러분 중에서 제 몽블리를 지금 이제 사주셔야 돼요. 자, 얼마 주고 사실 거예요? 얼마 주고? 네, 얼마 주실 건가요? 500원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처분가액이 되겠죠. 효진쌤 제가 그거 살게요. 500원 주고. 그러면 저는 눈물을 머금고 500원을 받고 팔아야겠죠. 자, 그런데 저는 사실 그거를 살 때 얼마 주고 샀냐. 취득가액이 있을 거예요. 우리 배웠죠? 취득가액. 취득가액이 얼마니? 그거 사실 나 1,000원 주고 산 건데. 1,000원 주고 산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3년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3년 동안 어떤 걸 했냐면 감가상각을 했어요. 감가상각. 내가 1,000원 주고 샀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을 이렇게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용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감가상각비고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뒤에 가서 감가상각 다시 설명드릴 거고 우리 실기에서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때 가서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제가 판서해드리는 걸 다 적어요. 적어서 나중에 어떻게 한다? 다시 와서 아 그때 효진쌤이 몽블리를 사라고 했었지? 아 그때 감가상각을 한다고 했었지? 그게 이거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다 아실 수는 없어요. 당연히. 아 물론 난 좀 천재다 이러면은 가능하겠지만 일단 저는 안 그랬으니까. 네,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감가상각을 3년 동안 합계한 거예요. 누계가 얼마냐? 자 이게 300원이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부가액은요. 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장부가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기본 분계입니다. 자 처음에 우리 차변과 대변이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 어떤 거 이 몽블리에 대한 걸 내가 취득가액을 적어줄 거예요. 내가 몽블리 차량 운반구잖아요. 차변에 원래 있던 애예요. 그런데 어디로 보내나요? 대변으로 보내요. 왜냐면 이제 나랑 빠이빠이 팔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없애야 되기 때문에 대변의 차량 운반구입니다. 여기에 몽블리라고 쓸 뻔했어요. 차량 운반구. 근데 금액은 어떻게 적어주냐? 내가 판매한 금액 아니고 취득가액 1,000원으로 자 이렇게 적어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거. 자 첫 번째가 뭐다? 내가 차량 가지고 있던 거 매각하면서 대변에 차량 운반구인데 취득가액으로 적어줄 거다가 첫 번째. 자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 을 적어준다. 이게 두 번째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적어준다. 자 얘가 300원. 자 왜 얘는 차변이냐면요. 얘가 원래 대변 항목입니다. 자, 차량 팔면서 얘가 짝꿍이거든요.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 짝꿍이기 때문에 제가 몽블리만 파는 게 아니라 이 감가상각 누계까지 같이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있던 애 없애줘야 되죠. 차변으로 보내는 겁니다.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뭐 할 거냐면 내가 받는 돈. 그래서 얼마 받을 건데 내가 현금 받았는데 얼마 받았어? 500원. 나 500원 받았어. 까지 작성하는 게 이게 3번입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다 작성하셨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할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 할 거냐? 자 이렇게 밑줄을 쫙 긋고 합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차변의 합계가 800원. 대변의 합계가 1,000원이네요. 자 그러면 어디가 부족하잖아요. 우리 항상 차변의 합계, 대변의 합계 같아야 된다고 일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가 부족하죠? 차변이 부족해요. 얼마가 부족해요? 200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200원을 적어줄 거예요. 뭐라고 적어주냐? 차변은 비용 항목인가요? 손익계산서의 수익 항목인가요? 비용 자리예요. 비용의 발생 자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어주는 계정 과목이 내가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손해봤어.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자 이렇게 계상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대변이 더 클 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예예요. 만약에 차량 운반구의 이 취득가액 제가 몽블리 구입했을 때 1,000원이 아니라 얼마다 이번에는 내가 사실은 500원 주고 산 건데 500원 주고 사서 500원 주고 팔았어요. 좀 도둑놈 같죠? 자, 그렇지만 500원 주고 팔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1,000원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500원으로 대변에 써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변의 합계, 대변의 합계 한번 내볼게요. 자, 차변은 계속 800원이고요. 대변은요 500원이에요. 자, 그럼 차이가 나는 게 차변이 더 크죠? 차변이 더 크면서 대변에 300원을 더 적어주셔야 되거든요. 이 300원은 뭐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 이익.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차변과 대변이 있는데 차변이 더 작다, 대변이 더 크다. 그럼 차변의 유형자산
첩은 손실이 오고요. 아니야, 차변이 더 크던데? 그러면 대변에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유형자산 첩은 이익입니다. 수익은 대변에 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 1번, 2번, 3번까지 딱 한 다음에 합계를 싹 내서 어디가 금액이 부족한지 차이를 확인하신 후에 대변이 더 커서 내가 차변에 뭔가 어떤 금액을 넣어야 된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아니야, 차변이 더 커. 나 그래서 대변에 맞춰줘야 돼. 금액 넣어줘야 돼. 그럼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기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차이가 뭐가 된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인데요. 손실과 이익을 합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정 과목이 나오고 얘는 손익계산서 항목이고요. 영업의 손익, 영업의 또는 비용입니다.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얘가 영업의 비용이고요. 지금 모르셔도 돼요.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영업의 수익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확인하셨으면 이제 우리 뭐 해봐야죠? 실제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사용 중이던 승용차 취득원가가 1,000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300원. 매우 중요하죠. 이게 없으면 문제를 못 풀죠. 800원에 매각했대요. 800원에 팔았어요.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분계가 뭐였죠? 대변에 이 승용차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입니다. 자, 1,000원을 딱 적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죠? 이 짝꿍 같이 팔아야 된다고 했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딱 차변에 적어줘요. 얼마? 300원. 세 번째, 내가 받기로 한 거 현금 받았기 때문에 현금 적어줄 거고요. 금액이 얼마? 800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차변의 합계 금액이 1,100원. 대변이 1,000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얼마 차이가 난다? 차변이 더 많잖아. 차변이 더 많네. 100원만큼 우리가 더 뭔가 대변에 적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100원만큼 분계하시면 차변도 이제 1,100원. 대변도 얼마? 이제 1,100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분계하시는 겁니다.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제가 1번, 2번, 3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한 다음에 차변의 합계, 대변의 합계 낸 다음 분계하시면 절대 결코 어렵지 않아요. 자, 이 부분은요. 전산회계 2급도 중요하지만 1급에서도 문제 출제되고 더 여러분들 공부하시겠다. 전산세무 2급에서도 출제되는 문제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업무에 사용 중이던 승용차 취득원가가 1,000원, 감가상각 누계액 200원이고요. 500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얘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 대변에 내가 가지고 있던 차량 운반구 1,000원 취득 원가로 할 거고 두 번째 뭐 할 거죠? 감가상각 누계액 두 번째로 할 거죠. 자, 두 번째 할 거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2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돈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 받기로 했어요. 네, 3번 현금 아니죠, 여러분. 교재 오타예요. 죄송합니다. 뭐가 되나요? 내가 아직 돈을 못 받았다. 외상매출금이요. 자, 이러시면 안 되죠. 곤란하죠. 자, 우리 배웠는데 미수금. 상거래 외에서 발생한 것 중에 우리가 아직 돈을 못 받은 거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죠. 현금 아닙니다. 죄송해요. 교재 오타예요. 자, 금액 얼마? 500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네 번째 해야 되는 거 차변, 대변, 금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700원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대변은 1,000원이죠. 그래서 차변의 300원만큼을 내가 지금 더 해줘야만 우리가 갖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후에 차변에 나오는 계정 과목 뭐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300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00원까지 계산하면 차변도 1,000원 1,000원. 자, 그 다음에 대변도 1,000원.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네요.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형자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이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라면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입니다.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 기업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을 해서 보유하는 자산이고요. 무형자산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식별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 통제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 나한테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굳이 이렇게 동그라미 쳐드리는 이유 뭘까요? 이론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가지고만 있으면 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왜 가지고만 있으면 내 거야? 인식하기 위한 식별, 통제, 효익을 저한테 줘야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무형자산 종류 어떤 게 있냐면 크게 이제 영업권, 그다음에 개발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무형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누구나 다 자산으로 나중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나한테 줄 것, 그런 것들이 될 거고요. 이 산업재산권 안에 포함되는 게 보통 이제 특허권 있습니다. 특허권. 산업재산권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지는 않고요. 특허권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서 문제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적어드렸습니다. 자, 특허권을 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나 만들어서 이거 내 거다, 무형자산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특허를 받으셔야 돼요. 특허를 받아야만 이게 통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허권을 딱 취득을 내가 정말 출연을 해서 특허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이게 통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5,000원에 구입하고, 자, 소프트웨어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전산회계 2급이기 때문에 K랩 프로그램 사용해서 시험을 보시게 될 건데, K랩 프로그램 이런 것을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5,000원에 구입을 하고요, 대금 현금으로 지급을 했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갔기 때문에 대변의 현금이고요. 자, 소프트웨어 구입을 해서 이게 이제 내게 됐기 때문에 차변에 소프트웨어 5,000원 하시면 되고, 차변에는 무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고요. 대변에 현금입니다. 자산이 감소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영업권을 3,000원에 구입하고 대금 어떻게?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자, 나한테 생긴 거 뭔가요? 영업권 생겼어요. 샀어요. 자, 영업권 3,000원. 얘는 무형자산이니까 자산이 증가하면서 다음 달인데 외상매입금인가요? 아니죠. 상거래에서 발생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는 개정 과목 미지급금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3,000원이고요. 얘는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는 대변이 원래 자기네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부채 증가 되겠습니다. 부채 증가.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 나눠봤냐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어떤 거예요? 자, 유형자산 매각할 때 회계처리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매우 중요했는데, 아직 우리가 뒤에 가서 감가상각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가상각 누계 이런 거 생소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판서한 내용 책에 잘 적어두시고 나중에 그 문제가 등장했을 때 앞을 다시 찾아보는 거죠. 대변에 1번 작성하고 차변에 2번, 3번 작성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나요? 합계를 내보고 차이나는 부분만큼 처분 이익, 처분 손실로 계산하면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